수십 번의 부상을 감수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는 헌신적인 배우, 노력형 스타,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할리우드까지 정복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처럼 화려한 명성과 업적 뒤에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거나 혹은 일부러 외면되어 온 또 하나의 얼굴이 존재한다. 수많은 여성 스캔들, 도덕적 논란, 그리고 스스로 자서전을 통해 인정한 방탕한 사생활까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위대한 스타는 동시에 위대한 인간이었을까? 성룡은 1954년 홍콩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 부모는 그를 아주 이른 나이에 경극단에 맡겼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놀던 시절 성룡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하루 종일 훈련을 받으며 자랐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14~15살 무렵 극단 안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화단과 풋풋한 첫사랑을 나눴지만 가난이라는 현실은 두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여자 쪽 가족의 강한 반대와 장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그 사랑은 너무 이르게 끝나고 말았다. 이 이별은 단순한 연애의 종료가 아니라 성룡에게 있어 순수했던 감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첫사랑과의 이별 이후 성룡의 삶은 급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17살이 되던 해 그는 무술 스태프들과 어울리며 홍등가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곳은 어린 시절 억눌렸던 감정과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공간이었다. 수많은 무희와 댄서들이 그의 주변을 스쳐갔고 그 중에서도 성룡의 기억 속에 깊이 남은 인물이 바로 9번 아가씨였다. 낮에는 스턴트 배우로 위험한 촬영을 소화하고 밤이 되면 홍등가로 향해 그녀와 시간을 보냈다. 그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교류를 넘어 외로움과 결핍이 얽힌 정서적 의존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후 흥행하며 성룡은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성공과 함께 과거도 다시 그를 찾아왔다. 한때 알고 지냈던 무희와 재회했는데 그녀는 자살 시도에 실패한 후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고 전신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성룡은 자서전에서 이 만남을 상세히 언급하며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동정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녀를 외면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울고 있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고 자신마저 등을 돌리면 그녀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성룡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그의 곁을 떠났다. 이 일을 기점으로 성룡의 삶은 마치 연속극처럼 끝없는 연애 스캔들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성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연인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미설이다. 에서 황용 역을 맡아 단숨에 국민 여신이 된 그녀는 당시 수많은 남성들의 이상형이었다. 무명 시절의 성룡은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지만 1979년 이 대성공을 거두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명성과 부,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성룡은 본격적으로 미설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매일 꽃을 보내고 직접 쓴 연애 편지를 전달했으며 심지어 10만 위안에 달하는 스포츠카까지 선물했다. 그렇게 무려 8년을 쫓아다닌 끝에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성룡의 마음은 서서히 식어갔다. 오랫동안 얻지 못했기에 집착했던 대상이었을 뿐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스스로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이별로 큰 상처를 받은 미설은 커리어 사상 가장 노출 수위가 높은 영화에 출연할 정도로 방황했고 훗날 성룡은 방송에서 그녀에게 준 상처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라고 고백하게 된다. 미설과의 관계가 끝나갈 무렵 성룡은 미국에서 또 다른 전설적인 인물을 만나게 된다. 바로 등려군이었다. 첫 만남부터 강한 끌림이 있었고 미설과 결별한 직후 두 사람은 공식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액션 스타와 국민 가수, 그 자체로 화제성이 넘치는 커플이었지만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은 너무도 달랐다. 성룡은 술자리와 사람들, 형님으로 불리는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인물이었고 등려군은 조용한 공간에서 음악을 듣고 책을 읽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사소한 식사 습관부터 생활 리듬까지 작은 갈등들이 쌓여갔고 그 틈 사이로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한다. 임봉교는 성룡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출신에서 출발해 스스로 성공을 이뤄낸 배우였다. 비슷한 배경은 성룡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 역시 그녀를 자연스럽게 형수라 부르며 받아들였다. 성룡의 감정은 점점 임봉교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그는 등려군 몰래 임봉교와 동거를 시작한다. 이 사실은 신문 기사를 통해 등려군에게 전해졌고 배신을 확인한 그녀는 깊은 상처 속에서 이별을 선택한다. 훗날 등려군이 남긴 노래 니 제머쇼는 이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곡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1982년 임봉교의 임신은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 비밀리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방조명이었다. 결혼식 역시 극히 간소하게 치러졌고 성룡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와 커리어를 이유로 결혼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
그는 훗날 여러 선택지 중에서 고르던 중 임신이 되어 결혼하게 됐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다. 결혼 이후에도 성룡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임봉교가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하며 재산을 분산시키고 이혼을 염두에 둔 행동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성 편력은 멈추지 않았고 결혼은 성룡의 삶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선택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룡을 둘러싼 스캔들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명성이 커질수록 업계 안팎에서는 더 많은 이름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장쯔이, 판빙빙, 쉬징레이를 비롯해 리자신, 류자링, 관즈린, 린칭샤 등 당시 중화권을 대표하던 여배우들의 이름이 성룡과 함께 언론에 오르내렸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관계는 아니었지만 촬영장과 파티, 해외 일정에서의 목격담과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성룡의 여성 편력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그라면 그럴 수 있다는 체념 섞인 인식으로 소비되기 시작했고 그의 사생활은 더 이상 놀라운 뉴스조차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다. 1997년 한 파티 자리에서 성룡은 당시 아시아 미스 출신이었던 오기리를 만난다. 젊고 풋풋했던 그녀는 단번에 성룡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성룡은 특유의 대구다운 방식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전폭적인 지원과 과도하다고 느껴질 만큼의 배려가 이어졌고 촬영장에서는 전 스태프가 그녀의 스케줄에 맞춰 움직일 정도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아침 식사부터 야식, 집안의 사소한 고장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성룡의 태도는 이제 막 연예계에 발을 들인 오기리에게 강한 신뢰와 의존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오기리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성룡은 여러 차례 낙태를 요구했다.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그는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날 경우 자신의 이미지와 커리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1999년 임신한 몸으로 언론 앞에 서서 아이의 아버지는 성룡이라고 폭로한다. 이 한마디는 곧바로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었고 성룡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평생 따라다닐 문장을 남기게 된다. 나는 그저 천하의 모든 남자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다. 이 발언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고 성룡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붕괴되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책임 회피와 오만함이 결합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의외의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임봉교였다. 사건이 터진 직후 그녀는 성룡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지 말고 우리도 다치게 하지 말라.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안다. 먼저 당신의 일을 해결하라. 이 한 통의 전화는 성룡의 태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끝까지 감싸 안아준 아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후 공개석상에서 임봉교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모든 상처를 치유한 것은 아니었다. 오기리는 사회적으로 급격한 추락을 겪었고 한때 아시아 미스로 주목받던 그녀의 삶은 불륜 상대라는 낙인 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 오탕님이었다. 성룡은 끝내 그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정은 오탕님의 삶 전체에 길고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룡의 곁을 스쳐간 여성들의 삶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다. 미설은 65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독신으로 남아있고 등려구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전설로만 남았다. 임봉교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가정을 지키며 남편의 그림자를 감당하고 있고 오기리는 평생 벗기 힘든 낙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오탕님은 끝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자신의 정체성과 상처를 스스로 견뎌야 하는 존재로